한옥의 구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구조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을 잠시 익혔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현대 건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하중은 적재하중이 있는데, 이 적재하중은 여러분들 건물 바닥에 비치는 모든 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있는 여러분들 몸무게라든가 가구의 무게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재료의 무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 하중을 적재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설하중이 있는데, 이 적설하중은 말 그대로 눈이 내렸을 때 눈이 쌓인 높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게를 나타내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보면은 길가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눈이 많이 내린 날에 보면은 가지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나무는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지가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주는 무게를 적설하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하중에 있습니다. 이 풍하중은 고층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고층 건물에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바람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아랫부분보다 바람이 세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은 바람과 같이 어느 정도는 같이 흔들리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풍하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예 중에서 어느 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올림픽 경기장 지붕이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날아간다든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풍하중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중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 특히 한옥에 있어서 하중이라는 것은 한옥의 구조체가 주로 이루어지는 재료가 흙과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중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붕을 보면은 지붕은 기와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앙토를 깔고 그 다음에 그 가구는 전부 다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형성하는 흙과 나무가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둥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옥에 관한 적재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적설하중이나 풍하중도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적설하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눈이 내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지만 산악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저층이기 때문에 풍하중에 관한 부분은 고층 빌딩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하중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적설하중과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적재하중, 그리고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풍하중이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한옥에서 얘기하는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 라멘 구조, 그리고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 아치 구조, 그리고 기타 캔틸레버 구조나 쇠일 구조나 막 구조나 현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옥은 덧붙여서 맞춤과 이음이라는 특수한 기법까지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식 구조라는 것은 가늘고 긴 부재를 맞춰서 지은 구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보시면은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가 같이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둥과 보가 이렇게 짜맞춰서 걸쳐진 구조를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이때 기둥과 보는 하중을 부담을 하게 되지만, 칸막이를 하고 있는 그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중을 그렇게 심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목구조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철골 구조 등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한옥에서 가장 많은 구조를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가구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서양 건축에서는 이제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적식 구조는 일명 벽식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적식 구조라는 것은 돌이나 벽돌이나 블록 등의 작은 재료를 겹쳐 쌓아가지고 만드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건축에서도 이전에 돌이나
벽돌을 가지고 쌓았던 조적식 구조가 있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로 쌓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건축에서 우리가 조적식 구조에 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명칭은 조적식 구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흙이나 흙벽돌로 쌓아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리고 지붕을 이렇게 형성했던 그런 구조체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예쁜 집입니다. 예쁜 집인데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 많이 유행하는 집입니다. 벽돌을 가지고 집을 쌓은 다음에 위에 지붕을 형성했는데 이 건물이 바로 조적식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체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체식 구조는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는 건물 전체의 구조를 한 몸으로 구성한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음이나 맞춤이 없이 구조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주로 현대 건축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보시면은 철근이 뼈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감싸고 있는데 철근과 콘크리트가 한 몸체가 된 구조라고 해서 일체식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철근의 약점인 그러니까 녹이 슬거나 아니면 염분에 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에 약한 그런 단점을 콘크리트가 감싸주면서 보호를 해주고 또 콘크리트는 옆으로 가는 힘인 인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장력이 약한데 그 부분을 철근이 보강을 해줘서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건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례사를 하려는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부부가 되라고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체식 구조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에서 특히 한국 건축에서 일체식 구조는 판축 기법을 사용한 구조물인데 토성이라든가 토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한 구조체를 형성을 하기도 하고 돌과 흙을 쌓은 토석 구조를 가지고 한 구조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일체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풍납토성의 서쪽 성벽 토성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흙으로 주로 쌓으면서 안에는 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몸체를 형성해서 일체식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치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옥에서는 홍해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단을 반원형이나 아니면 곡선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루어지는 구조체를 얘기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원처럼 생긴 반원 아치 그리고 타원처럼 생긴 타원 아치 그리고 서양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말굽형처럼 생긴 말굽 아치 그리고 첨도 아치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 외에 현대 건축에서 발달되는 구조가 있다면은 캔틸레버 구조라든가 쇠일 구조라든가 막 구조, 현수 구조 등이 있습니다. 캔틸레버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벽체가 있으면 그 벽체 밖으로 이렇게 길게 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캔틸레버 구조를 나타내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쇠일 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조개 껍데기 모양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개 형상처럼 되어 있는 구조를 쇠일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막 구조는 인장력, 전단력이라고만 하는데 그러한 힘에 견디는 막으로 된 재료를 사용하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정에 사용되는 그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야유에서 볼 수 있는 야유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장 스탠드 위에 덮여 있는 지붕들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형식들이 주로 막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보시면 그늘을 피하는 막구조 같은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크고 작은 구조물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구조는 우리가 다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직 방향의 하중을 지지를 하는데 현수교의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많은 교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 구조가 있습니다. 트러스 구조는 직선재를 세모 모양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인데 근대식 건축물에서 이 트러스 구조라든가 아니면 공장 건축에서 트러스 구조를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주택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 같습니다. 아래에는 수영장이 있고 위에
지붕을 쭉 빼가지고 그늘을 피하고 햇빛을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를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벽 밖으로 돌출되어서 지붕이 나온 구조를 캔틸레버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대형 건물인데 가운데 건물 몸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붕을 이렇게 쭉 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틸레버 구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조개 껍데기를 세워놓은 그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쇠엘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장 상부에 천정을 이렇게 막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철골로 이렇게 지붕 틀을 쭉 빼놨는데 요건 이제 그 캔틸레버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위에 막으로 덮었는데 그래서 막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외 무대에서 형성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골로 틀을 만들어 놓고 위에 막으로 지붕을 만들어 놓는데 막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북경 올림픽 주 경기장입니다. 본래 이 설계를 하신 분은 이 건물을 만들 때 새 둥지 형상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기둥에 관한 특별한 격식이나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물처럼 엮어놓기도 했는데 이러한 특수구조가 현대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했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북경올림픽을 할 때 수영 경기를 했던 그곳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그 경기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 막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얇은 투명 막을 두고 가운데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구조체를 형성을 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북경의 CCTV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가구식 구조와 다른 구조들을 이렇게 섞은 특수 구조가 되는데 본래 이 구조체를 공사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지체를 형성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구조체를 형성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해서 붙이기 전까지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완성한 다음에 두 구조체가 딱 결합을 했을 때 그때 안정을 이루게 되는 매우 어렵고 특수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로까지 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